때는 조선시대 엄청난 대기근이 닥치고 있었습니다. 손순이라는 남자는 근심에 빠졌습니다. 겨울을 날 양식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장이 찾아왔습니다. 이보게 손서방. 지금 궁궐에서 시종을 모집하고 있다네. 아이를 보내면 곧바로 백냥을 지급할 거야. 입 하나는 줄여야 자네도 버틸 거 아닌가. 김서방, 박서방네 아이들도 보내기로 했다네. 제 아들은 안 보냅니다. 나라에서 모집한다는데 무슨 걱정이란 말인가. 그만 돌아가십시오. 생각이 바뀌면 언제든지 말하게나. 아들은 몰래 아버지와 이장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순의 어머니가 쓰러지고 몸져 눕게 되었습니다. 손순의 고민은 깊어졌습니다. 양식도 부족한데 어머니가 쓰러지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아버지, 저를 시종으로 보내주세요. 손순은 아들의 말에 정색했습니다. 그럴 수는 없다. 넌 아무데도 보내지 않을 거야. 허튼 소리 말거라. 그러나 며칠 후 아들은 이장을 찾아갔습니다. 이장님, 저를 궁궐로 보내주십시오. 뭐야? 궁궐로 가겠다고? 정말이냐? 아버지가 허락했느냐? 마침 바로 출발할 수 있다. 네, 허락했습니다. 아들은 집에 편지와 백냥을 남겨두고 출발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소자 궁궐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 돈으로 반드시 할머니를 낫게 해주세요. 손순과 그의 부인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런 바보 같은 녀석, 죽으러 제 발로 가다니. 부인은 손순의 말을 듣고 기절초풍했습니다. 마음대로 궁궐에 가기는 했지만 죽으러 간다니요?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오. 궁궐에 들어간 아이들은 다시 나온 적이 없다고 하오. 당장 쫓아가서 아들을 찾아와야 되겠소. 서방님, 그렇지만 일단은 이 돈으로 어머님을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손수는 부인의 말을 듣고 일단 의원을 불렀습니다. 의원은 할머니를 진맥했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타깝지만 가망이 없소이다. 손쓰기엔 늦었소. 의원의 진단을 들은 손수는 극심한 괴로움을 느꼈습니다. 노모는 가망이 없다 하고 아들은 곁에 없으니까요. 손수는 백냥을 돌려주고 아들을 되찾아 오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는 이장을 찾아가 아들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이미 궁궐로 출발했네. 어쨌든 굶지는 않을 테니 잘된 일 아니겠나? 너무 걱정 말게. 아버지는 궁궐에 간 아이들의 행렬을 뒤따라 나섰으나 여의치 않았습니다. 철통 같은 궁궐에 들어갈 방법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손수는 그날 밤 아버지가 꿈에 나왔습니다. 아들아, 푸른 숲에 가서 흰토끼를 따라가면 손자를 구할 수 있다. 3년상이 끝난 이후 처음으로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서 그렇게 말하자 손수는 당장 푸른 숲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리 물어봐도 푸른 숲 같은 건 모른다고 했습니다. 손순이 답답해하는 와중에 해가 넘어가고 달이 뜨자 달빛을 받은 숲의 일부가 푸르게 변했습니다. 손수는 홀린 듯 거기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토끼 한 마리가 나타났고 손수는 토끼를 따라갔는데 토끼는 어떤 굴로 들어갔고 손순도 따라갔습니다. 놀랍게도 굴은 궁궐 내부로 연결되었습니다. 상황을 지켜보던 손수는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땅을 파고 있었고 손수는 주변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린애한테 땅을 파게 한 다음 묻어서 제물로 바친다니 위에서 시키는 일이지만 너무 끔찍하군. 사실은 임금이 어떤 연금술사의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을 제물로 바쳐서 금을 만들려고 한다는 거야. 기근을 극복한다면서 말이지. 사건의 전말을 깨달은 손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껏 궁궐에 들어간 아이들은 시종이 되는 게 아니라 제물로 바쳐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손수는 침착하게 토끼굴에서 기회를 엿보다가 감시가 소홀해지자 재빨리 아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얘야, 이리 와라. 아버지, 여기를 어떻게 왔어요? 손수는 아들을 데리고 토끼굴로 냅다 도망갔고 지키던 사람들은 당황해서 쫓아왔으나
손순부자가 토끼굴을 통해 푸른 숲으로 탈출하자 토끼굴의 입구는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손수는 아들과 무사히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재회의 기쁨도 잠시 할머니가 위독했습니다. 그때 손순의 아들은 석종을 꺼냈습니다. 아니, 그게 뭐냐? 궁궐에서 땅을 파다가 주운 거예요. 할머니께 종소리라도 들려드리고 싶어요. 소리가 좋거든요. 손자가 석종을 흔들자 신비로운 소리가 나면서 어떤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이 석종은 진정한 효자의 눈에만 보이는 것이다. 난 바리공주라고 한다. 손자의 효심과 정성을 가상히 여겨 내가 할머니를 치유해 주겠노라. 자신을 바리공주라 소개한 여인이 할머니를 향해 손짓하자 할머니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할머니는 곧바로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어디 갔다가 이제 왔느냐? 할머니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자 온 가족은 기뻐했습니다. 얼마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반정이 일어나 왕이 바뀌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왕의 악행은 모조리 드러났고 특히 궁궐로 들어간 아이들은 다시 돌아올 수 없게 됐다는 사실이 온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다시는 자식을 볼 수 없다는 걸 깨달은 부모들은 통곡을 했습니다. 나라에서 하는 일이라고 아무런 의심 없이 따랐던 부모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한탄했으나 때는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석종에서 나오는 소리는 대궐까지 울려 퍼졌고 새로운 왕은 손순의 현명함과 손자의 효심을 높이 샀습니다. 왕은 집 한 채와 곡식을 해마다 50석씩 하사했고 손순 일가의 이야기는 이후에도 오랫동안 회자되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이장은 자신의 손으로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을에서 몰래 도망치려고 했지만 마을 사람들에게 걸렸습니다. 이장은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말했으나 성난 군중들은 이성을 잃고 이장에게 몰매를 때렸다고 합니다.